조금만 기다려라. 다음 달이면 대규모 투자가 들어온다. 이번에 상장 준비 들어가니까 이 계약만 성사되면 당신 지분 가치는 지금보다 몇 배로 뛸 거다. 혹시 대표회사에게 이런 말 지난 몇 년 동안 지겹도록 듣지 않으셨습니까? 평소에는 벤츠나 포르쉐 같은 수억 원대 법인 리스차를 끌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대표들, 막상 주주총회 때 가서 정당하게 배당을 좀 달라고 하면 태도가 싹 바뀝니다. 회사가 지금은 투자를 해야 할 시기다. 여기서 돈 빼가면 회사의 미래 가치가 훼손된다면서 오히려 주주들을 회사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 취급하며 입을 다물게 하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대표가 약속했던 그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졌다. 투자자들이 마음을 바꿨다. 제품 공급 계약이 막판에 엎어졌다. 이러면서 또다시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회사는 여전히 어렵다는 그런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소위 말하는 희망고문으로 주주들을 꽁꽁 묶어두는 것입니다. 더 불안한 건 대표의 최근 행보입니다. 회사는 경영 위기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데 정작 대표는 사업 실체가 불분명한 인물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실체도 없는 이상한 회사와 우리 회사에 손해가 될 것이 뻔한 그런 계약을 덜컥 체결해버립니다. 겉으로는 이게 다 회사를 위한 큰 그림이고 전략적 제휴라고 변명하지만 주주인 여러분의 눈에는 뻔히 보입니다. 저건 투자가 아니라 회사의 알짜 자산을 밖으로 빼돌리려는 그런 배임 소지가 다분한 행위거나 아니면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낸 그런 수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요. 이럴 때 대다수 소수 주주분들은 내가 지분이 3%밖에 안 되는데 혹은 1%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거대 오너를 상대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면서 속만 끓이고 체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해서 이 지분이라도 팔고 나가려 해도 대표는 살 사람 없으니까 정 나가고 싶으면 헐값에 넘기고 가라 이렇게 오히려 배짱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당신의 소중한 투자금이 사실상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소수 주주에게도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무기를 어떻게 휘둘러야 상대방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지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회복시켜 죗값 받고 엑시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제466조에 규정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입니다. 일반적인 비상장 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라면 누구든지 회사에 장부를 보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장부 좀 봅시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래가 의심되는지, 왜 이 장부를 봐야 하는지 구체적인 목적을 기재해야 법원에서 열람등사 결정을 받아내기가 수월합니다. 단순히 재무제표라는 껍데기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가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그 수상한 계약서 원본, 법인카드의 접대비 상세 내역, 그리고 회사 통장의 입출금 원장까지도 낱낱이 요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의 목적이 회사를 해치려는 부당한 의도가 아니라면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를 통해 정교하게 작성된 이유를 붙인 서면을 보내는 순간부터 대표는 식은땀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법원의 강제 열람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은닉된 자산이나 자산의 유용 흔적이 드러나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또 물을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무기는 주주 대표 소송입니다. 장부를 확인했더니 역시나 거래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회사에 돈을 퍼주거나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증거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면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법 제403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의 3% 요건보다 낮습니다. 대표이사가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 손해액만큼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라도 회사 통장에 다시 채워 넣어라 이렇게 법적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의 의심이 있는 정황들을 이 소송을 통해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 대표는 본인의 전 재산이 압류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 대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무기는 검사인 선임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입니다. 만약 대표가 이사회를 자기 측근들로 채워놓고 자료를 은폐하거나 주주를 계속 기망하려고 한다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십시오. 발행주식 총수의 3%를 가진 주주로서 법원에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지정한 객관적인 변호사나 회계사가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의 계약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거래가 감시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에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가장 강력한 한방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인데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 이런다거나, 아니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절차가 위협하다거나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려면 결국은 피보전 권리와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법령 위반 행위가 명백할 것,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이 충분히 소명되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장부 열람이라든지 검사인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바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부터 넣으면은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 효과는 정말 막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잘 나가던 대표가 하루아침에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단 하나의 서류에도 결제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면 대표는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대표가 어둠 속에서 그런 불리한 계약을 맺고 회사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을 때 침묵하는 주주들은 결국 그 손해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피해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표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구린 구석이 있다는 명백한 정황입니다. 어떤 정보를 지목하고 어떤 이유를 붙여서 요구해야 대표의 급소를 가장 아프게 찌를 수 있는지 저희 법무법인 휘상은 수많은 실전 데이터로 그 길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분이 적다고 절대 주눅들지 마십시오. 법은 주식의 숫자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확실한 증거로 싸우는 곳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보이는 그 싸움, 저희 휘상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몫을 찾는 길,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